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네 번째 강의로 우리의 오랜 뿌리 문화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통일연방모형 76번째 만남 네 번째 학문하는 가정교. 예, 제가 신앙이 학문하는 가정교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하는 가정교의 성현이신 우리가 공자맹자 자사가 쓰신 이런 사서를 포함해서 또 상경을 통해 우리 한국사의 문명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읽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합본으로 된 있는 사서상경을 이렇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은 책자를 이렇게 묶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성경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글자가 너무 이제 적기 때문에 제가 좀 큰 사서상경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크라운판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좀 큰 글자 이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하는 가정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꼭 옆에 머리맡에 두고 우리가 항상 지혜를 빌려야 될 우리의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천자문 여기에 이제 사서상경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사서 들어가고 시경, 서경, 역경을 포함해서 사서상경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서상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좋은 글자만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명심보감이고요. 그리고 소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동에게 이제 읽는 천자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의 지식을 빌리는 이 성경책은 이렇게 천자문, 그 다음에 소학, 명심보감, 소학, 대학, 그 다음에 대학 중용, 논어맹자,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권씩을 우리 딸들에게도 한 권씩을 아예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천자문, 부태가, 명심보감, 소학대학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서양 종교라든지 기독교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학문이 떨어진 틈을 통해서 이용해서 많은 각종의 사이비 종교들이 생기고 있죠. 통일교,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수많은 기독교의 성경을 빌미로 해서 나온 사이비 종교들, JMS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학문하는 가정교, 즉 다시 말하면은
학문을 꾸준히 하면서 이 우리의 전통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 줬던 그런 책들이 항상 옆에 끼고 있듯이 뭐 우리가 그 가톨릭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불경 쪽에서 이렇게 그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하는 가정교회에 있어서의 아까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대학, 그다음에 중용, 논어맹자, 시경, 서경, 역경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선조들이 뭐냐면 만드는 지혜이고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현대에 와서는 현대 시점에 또 우리가 기성 종교를 이렇게 믿고 교회나 아니면 절로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학문하는 가정교회의 근본적인 뭐냐면 정통성과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그런 공부를 해야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신앙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종교에 잘못 들어서 사이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 종교로서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언자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비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 신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가 되는데 여기 그 세계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학문하는 가정교, 학문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가 조금이나마 그 모델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자녀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고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아빠로서 어떤 것들을 뭐냐면 알려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책들을 뭐냐면은 제가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은 학문하는 가정교로서 오늘 그 소개를 시키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노자, 맹자, 자사와 같은 이는 성인을 가까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도 이제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자의 도덕경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그러면 노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노자의 도덕경을 쓰게 된 이유는 불교에서 나오는 앞에서도 제가 강의했지만 고진멸도라는 이 불교의 사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고와 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건데 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엄마의 젖을 아기가 뗐을 때 그 고통과 불안함을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고라고 했고 번뇌가 아니라고 제가 앞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것은 바로 엄마가 아기에게 주던 그 젖을 떼었을 때 그 아기가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 있는 그거를 고라고 한다. 멸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걱정거리로 만든다. 이 고진멸도 이 부분을 뭐냐면 제거하는 것이 이게 멸도라는 것이죠. 멸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그 욕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냐면은 그 대안으로 뭐냐면은 욕심을 내려놓자. 이 이야기를 뭐냐면 노자 도덕경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우리가 그 부처와 같은 적어도 신분에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제가 그 부처님과 같이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그 도덕경을 쓸 수 있는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불경은 도덕경과 함께 봐야 되고, 도덕경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유교 경전도 같이 봐야 이게 같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냐면 따로따로 떼어내 가지고 하나의 종교와 신앙 형태로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서상경에 앞서서 우리가 천자문이라든지 명심보감, 소학대학, 중용, 논어, 명자, 시경, 서경, 주역을 꼭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중국 문명사가 있다면 우리가 한국 문명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한국 문명사에 징검다리를 넣었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위해서는 학문하는 가정교로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줄기차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본 사서상경을 머리맡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합본 사서상경을 비롯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이것을 함께 우리가 뭐냐면 읽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학문이 떨어진 이 사회에 우리가 이런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합본 사서상경의 가장 큰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주역이 바로 공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님이 쓰신 이 논어가 과거에 그 벽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논어가 쓴 벽장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 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글이 아니라 과두 문자로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논어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과두 문자로 뭐냐면은 쓰여진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두 문자가 무엇이냐 이거지. 이걸 일명 색이 문자라고 하고 올챙이 문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일명 페르시아 인들이 사용했던 문자다. 이렇게 뭐냐면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살이 우리말 보디사타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뭐냐면 본생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살 사상에서 우리가 지혜인 반야신경이라, 이 반야라는 것은 바로 우리말 알았다. 한자로 말하면 오를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를 의자도 우리가 알았다는 말과 같은, 알아야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야는 바로 우리말 알았다, 알자니,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알아야만이 바로 뭐냐면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쓰고는 옳을 의도 알았다 해서 나온다. 그로 이 반야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뭐냐면 옳을 의자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극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에 있는 아리아인들이 우리가 뭐냐면 히말라야를 넘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보살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보살사상을 가지고 살 때를 우리가 극락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극락세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수카바테라고 범으로서는 수카바테라고 하는데, 이 맑을 숙자 밭전자를 숙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석해 보면은 밭대기에 풀 한 폭이 없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 이거를 우리가 무문화에서는 정결임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정결임이 아주 고귀한 말이죠. 정결임이 하나의 티가 없이, 하나의 뭐냐면 부유물이 없이 오로지 먼저 맑고 깨끗한 부에서 우리가 정결임이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정결임이를 뭐냐면은 함축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천자문을 읽고 명심보감, 소학 이런 대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데서 맑고 깨끗한 말로 뭐냐면 응대하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뭐냐면 맞이할 수 있는 세수 응대. 그래서 어떤 손님이라든지 친구가 찾아왔을 때 문 밖을 깨끗이 먼지를 털고
근래로 깨끗이 세수한다 그러죠. 우리가 청소하는 걸 세수한다 그러잖아요. 응대, 그 사람에게 밝은 낯으로 대하는 걸 응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 뿌리 사상을 가져가야지.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뭐냐면 마탱이가 가가지고요.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해가지고 정신이 이미 90%가 이미 얼이 빠져가지고 저는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학문하는 가정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이 빠져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은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지고 검찰 놈들이 뭐냐면 권력을 잡으면서 더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미 우리는 한국이 잃어버린 3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미 결론 내리고요.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한국 젊은이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일본이 잃어버렸던 30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잃어버렸던 3년이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얼과 혼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우리가 해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고진멸도라는 것은, 이 고라는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 두카라 그러는데, 두카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가 젖을 때 그 고통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고제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제와 더불어서 아까 집제가 있는데, 집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사무다야 사띠아라는 뜻인데, 재물을 쌓아간다. 즉 여기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 재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욕심을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제와 집제를 합쳐서 고진멸도라 그러는데, 고진멸도를 없애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자. 이것이 아까 노자가 썼던 도덕경. 그리고 부처님이라든지 노자라든지 유교를 썼던 이 사람들은 같은 말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그 시대적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성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깨달았던 내용이 바로 대원경지라는 거죠. 대원경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백호미강 그 광명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대원경지라는 말과 백호미강 광명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비로자님불과 관계되고 광명과 관계되고 태양신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원경비와 백호미강 광명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 즉 광명의 불빛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전전주엽의 뒷볼트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양으로 넘어가 가지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적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의 3비판서가 되고, 그 3비판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진이냐, 옳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선악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초한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내재적으로 전전두엽의 뒷볼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을 서구에서 12세기에서 13세기부터 줄기차게 그 서구로 들어가서, 이것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본격적으로 100년간에 걸쳐서 서양 학자들이 연구해서 오늘날의 서구의 문명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지식에 있어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이 지식을 다시 역수입을 해야 되는데, 역수입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족한 부분인데, 그 걸림돌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직론적 사고를 우리가 못한다. 우리는 분석적 사고를 못한다. 조직론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분석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에서 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론적 사고를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전 세계를 뭐냐면은 누려서 제국주의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를 하고 우리가 분석론적 사고를 하고 이것을 뭐냐면 다시 패치워크 문명으로 짜집기 문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론적 사고를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를 하자고 들고 나온 사람이 박문호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을 뭐냐면 성현의 반열에 올려서 우리가 이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문명을 다시 우리가 뭐냐면은 패치워크 문명, 즉 그 짜집기 문명으로서 다시 우리가 동북아에 뭐냐면 새로운 민주화의 질서를 만들어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게 황태현 박사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근자에 뭐냐면은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이 썼던 책들과 패치워크 문명에 대해서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사수상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 고대 중원에서 이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살았던 지금 현재 중국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 실시하던 최고 학부의 교육기관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학부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태학대학이라고 일컬어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라 이후에 이제 확립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 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을 대인제학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서 대인이라는 뜻은 군자를 말하는데 군자나 학문의 덕이 높은 성인들을 말한다는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은 서명을 우리가 어로서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제 대학이었다. 그렇게 뭐냐면 알고 있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여기에 뭐냐면은 49편 중에서 뭐냐면은 1편에 나오는 뭐냐면은 내용인데 이것을 뭐냐면 한 대에 별도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단행본으로 뭐냐면은 대학보다 먼저 일이었다 이거죠. 대학을 보다 먼저 이것이 중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한대의 그 yen문지에 중용 술두편이 그리고 뭐냐면 수나라 시대에 뭐냐면은 경적지에 대웅 남북조 시대에 뭐냐면은 송나라 사람의 중용전이라든지 이러한 두 권이 뭐냐면은 무제 때 양무제 때 뭐냐면은 중용 강소로서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사용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중용은 뭐냐면은 공자의 그 손자인 자사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어. 예, 논어는 너무 잘 아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맹자도 너무 잘 아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경이 나오겠죠. 시경. 예, 시경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내에 뭐냐면은 약 3000여 년 전에 민간에게 불려졌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뭐냐면 이 시경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민요와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부르던 송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송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뭐냐면 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의 뭐냐면 편수는 약 뭐냐면은 305편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나머지 그 편명만 남은 것이 6편이 합쳐져서 301편이다 이거죠. 예, 요 정도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은 역사서죠. 서경은 역사서인데요. 서경은 역사와
그 가치, 그 다음에 서경이는 중국의 뭐냐면 요순 때로부터 뭐냐면 주나라까지 덕치를 행한 문서를 공자가 수집하여서 뭐냐면 수록한 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서경의 줄거리에 들은 옛날 사관들이 군주를 중심으로 한 뭐냐면 군주와 언행과 정치에 관한 기록을 간추려서 우리가 공자님께서 모아놓은 것이 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중국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이거 주역을 말하는데요. 예, 주역에 대해서는 뭐냐면 나 역시 뭐냐면은 그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역이란 주나라 시대 때 역이란 말이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역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라 때에 뭐냐면은 역산역이 있었고 은나라 때에 뭐냐면은 귀장역이라는 또 뭐냐면 역서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로 뭐냐면은 제가 소개하고 오늘은 뭐냐면은 학문하는 가정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서인 천자면에서부터 명심보감,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장, 시경, 서경, 역경 까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옆에서 이 책을 끼고 우리가 옆에서 필요할 때 뭐냐면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래서 성경과 마찬가지로 불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뭐냐면은 경을 항상 가깝게 있으면서 한국 문명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뭐냐면은 제가 실천하기 위한 생활인으로서 저는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뭐냐면 더 특별하게 뭐냐면은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 민주공화정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이며 연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의 기본적인 뿌리인 우리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되고 그것이 협동하는 이러한 뭐냐면은 자세를 머릿속에 곧게 박아가지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 문명인으로서 철학을 확실히 하고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뭐냐면은 강조, 철학이 없으면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뭐냐면은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면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대주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비열하고 비료하고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을 뭐냐면은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